올 성장 전망 1.5% 쇼크. 금리 다시 2%대로 내려간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3%를 2.75%로 다운시킨다. 어하하. 올 좋아라 할 일은 아니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개월 만에 0.4%포인트 주저앉았다 그래요. 계엄 사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내부 부주의인이 장기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마저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었다. 근데 수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전보다는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지표를 보면. 그래도 뭐 일단은 뭐 기준금리 0.25% 포인트를 낮춘다 그러니까 허허이 에이 정말 우리 땡땡 안돼. 얘를 어떻게 버릴까요? 안작을 내버려. 일단은 그렇다고 하네요.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낮춘대요. 내 옷은 우리 땡땡이가 전부 다 망가뜨려가지고 구멍이 다 뻥뻥뻥뻥 나 있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자, 됐다. 음, 음, 내가 봐서는 막 그렇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분위기를 막판으로 약간 더 다운을 시키면서 막 그러는 것 같아. 분위기상. 음, 분위기상 그러는 것 같다라는 거지. 내수부진.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거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죽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미안해요. 잠시만요. 안 돼. 음, 소리를 안 내고 이렇게 겁만 줘도 두려워하는 거야.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시화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했다 그래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 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회담에서 지난달 전망에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올해 2, 4분기 이후 다른 국가에는 내년 중에 부과될 것으로 가정했으나 예상보다 관세 부과가 시기가 앞당겨졌다 그러네. 다른 나라의 관세 부과가 보통 2, 4분기 정도 해가지고는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일찍 뭐 그러면 2, 4분기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더라도 뭐 이제 뭐 2월달 다시 나가고 3월달이면 뭐 4월달부터 한다 그러면 얼마 그거 없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OECD하고 IMF에서는 그런 말은 없어요. 왜? 수출은 이전보다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언을 했을 때보다도 조금 계엄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좋아졌다라는 거지. 예, 좋아졌다라는 거야. 아무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 금리를 낮춘대요. 그러면은 음, 기준금리를 낮추면은 대출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출금리도 중요한 거지. 음,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며 추경 등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나는 이거 그냥 일단은 뭐 근데 우리 저번에 봤잖아요. 기준금리하고 대출금리하고 별도로 간다라는 거. 별도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기준금리는 내린다 하더라도 대출금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러면 주식장은 어떨까요? 난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위기를 너무 죽여놓는다. 팍 죽여놓는 게 왜 그럴까? 아무튼 예.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번에는 일단은 정치를 봐야죠. 일단은 정치, 저기 뭐야, 주식 안 보자. 음, 이게 뭐야? KDI 기초연금 전체 노인 70%, 중위소득 기준 50%로 바꿔야 이게 뭘까?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저 봐봐.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수급을 한대요. 근데 무슨 내수 불안이야. 어떤 내수 불안? 노인들도 술 돈은 있다라는 거지. 분위기를 그냥 고의적으로 죽여놓는 거지.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면서 노인 빈곤이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그러니까 노인 빈곤이 하락세예요.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지. 연금 수급 대상을 사회 전체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도 있지만은 저 교통비, 음, 70세도 무임승차죠. 65세부터 무임승차인가? 무임승차. 65세 맞네. 만 65세 이상 노인한테는 다 무료로 하는 거야. 저거는 국가의 예산 낭비인 것 같아. 80세 해도 되지 않나요? 네, 80세로 상향 조정해도 된다라는 거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80세 해도 된다. 뭐 80세 좀 그렇다 싶으면 막 75세로 상향 조정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25일 나는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공짜로 무임승차하는지 난 몰랐어. 예.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적자지. 그러니까 적자지. 25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무임승차 저것도 나이도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따지고 보면은 뭐 연세 드신 분들 과거에 국민연금 내라 이랬는데 안 내시 그때는 의무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지. 의무적인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내라 그래가지고 내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그나마 좀 혜택을 받고, 안 내신 분들은 안 받은 상태에서 혜택을 받는 거 아니야. 냈는 사람하고 안 낸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혜택이 주어진다라면은 누가 내려고 그러겠어요. 좀 달리 직업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 좀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차등은 있어줘야죠. 내는 사람하고 안 내는 사람하고, 내는 사람하고 안 내는 사람 똑같이 받는다 그러면은 그 누가 내려고 그러겠어. 그렇잖아요. 난 내 모습 보니까 장난 아니네요. 너무 어, 이제 일어나가지고는 급하게 열었답니다. 미안해요. 깔끔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렸어. 일단 내가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지금 70세가 넘는 분들은 음, 90년대 후반인가 그때 국민연금을 내라라고,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냈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 이야기를 알아. 그래가지고 음, 친척분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 당시 때 냈는 분도 있을 건데, 근데 그분하고 안 냈는 분들하고 똑같이 간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봐봐, 기초연금 전체 노인의 70%야. 근데 그걸 중위소득 기준에서 50%로 바꿔야 한다 그래.
중위소득 기준이야. 중위소득이면은 외벌이 기준이겠지. 어, 부부 같이 버는 기준은 아닐 거고 외벌이 기준으로 하면은 한번 보자. 중위소득, 음, 중위소득.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음,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선 76만 5,444원이고 4인 기준은 609만 7,773원이라 그러네요. 2024년 대비 1인 가구는 7.34%, 4인 가구는 뭐 6.42%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게 또 애매하다. 이게 1인을 기준인지 4인을 기준인지 애매한데, 뭐 4인 기준은 아니겠, 4인 기준일까요? 저 좀 애매한데. 그냥 뜬금없이 중위소득 기준이 50%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 보니까, 어, 그죠? 저걸 다시 이렇게 생각해서 보니까 그렇잖아. 4인 기준은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4인 기준은 뭐 그 600이야. 근데 1위는 76만 원이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뭐 50%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초연금 전체 노인 70%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 중위소득 50%라는 거야. 너무 뜬금없다라는 거지. 몇 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바꾼다라는 건 없는 거야. 너무 뜬금없는 것 같다. 음. 여기 보면 KDI는 앞으로도 노인 빈곤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지. 고령층 내에서도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빈곤 수준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층 내에서도 30년대생과 40년대생의 빈곤율은 높지만 그렇지. 네,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 저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아닌 연령대는 또 보면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높은 빈곤율로 전체 노인 빈곤율이 높아진 상황이다. 근데 또 따져 보면은 30년대, 40년대 진짜 그런 거 보면 우리 부모님은 진짜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난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도 받고 하니까 한 번씩. 예.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50년대생의 빈곤율은 낮다. 그 다음에는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높은 빈곤율로 전체 노인 빈곤율이 높아진 상황이다. 안 돼. 녀석이. 그래도 일단은 오늘은 미안해. 내가 얘들 밥을 못 줬거든요. 밥을 못 주고는 자, 우리부터 일어나가 불이 나게 오픈하는 바람에 근데 컴퓨터를 또 뻑 나가게끔 만들어가지고 예전 노트북을 그렇게 만들더니 보자. 일단 이거 다시 봐야 돼. 3, 40년대 빈곤율이 높은 거야. 50년대생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근데 3, 40년대생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는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리고는 음, 50년대생들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지. 60년대, 70년대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나은 만큼 그래요. 50년대생이면 지금 연세가 70대죠. 이런 차이는 세대 간 국민연금을 받는 혜택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1998년에 이르렀어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만큼 수급률과 수급액에 있어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어,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갖고 90년대 후반에 내라 그랬는데 안 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냈던 70년대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70년대생이 아니라 70대 분들, 70대 분들이야. 음. 그러니까 저게 100%에서 50%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선정 방식. 근데 기준 중위소득 저게 음, 가구 수에 따라 가지고는 금액이 틀린데 조금 애매한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한 명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한 명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 4인가에서 4인 기준에 4배 그러면은 2인 기준, 3인 기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건데 진짜 애매하네 저거는. 가구 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수급 대상을 사회 전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로 점차 좁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급여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까지 도입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제도의 선정 방식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할 경우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는 줄어들고 급여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공공구조적 성격이 더 강화할 것이다. 다만 이런 변화에 의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능이 중복돼 복잡성을 높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 중위소득 저게 50% 이하 어쩌고저쩌고 저게 가구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모호하다. 어. 음, 그래도 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저런 것도 준다라고 하는 것 같다. 그걸 따지면 그래도 진짜 내는 사람들은 뭐냐고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비교 대상으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안 내고도 받잖아. 근데 열심히 냈는데 혜택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는 진짜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지 어정쩡하게 버는 사람들은 복지라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국민연 저기는 의료보험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복지 우리는 복지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분에 또 볼게요. 아니, 민주당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봐요. 민주당 윤 끝까지 뉘우치지 않아. 다시 권력 잡으면 파국에 빠져들 것 같다. 완전 소스로 적으셔요. 윤 대통령은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아, 계엄선을 한 거는 잘못했다라고. 그런데 저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왔으면은 그냥 이제는 중단할 때도 됐잖아. 나는 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계엄선을 한 건 잘했다라고 봐요. 국민 일원을 봐서. 민주당 내에 그렇게
정청래, 임수경, 임종석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심히 불편하다니까. 세금 내는 거 아깝다라니까. 예. 그 정청래 저분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 다닐 때 건국대에서 뭐 김일성에 관한 그런 책을 6권이나 배포해가지고는 잡혔던 이력이 있는 건데 뭐 지금 현재 문민정부 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겠지만은 전두환 시절에 배운 우리한테는 저거는 진짜 큰 문제지. 좌파하고 그 다음에는 주사파하고는 틀리거든요. 주사파라 그러잖아, 주사파. 아니라니까.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주사파들이 좌파들을 다 물어들인 거지만 주사파들이 좌파를 물어들였다. 그리고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가 반체제에 해당하는 세력을 척결하자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사회민주주의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사회주의야. 사회 자유주의 뭐 이런 다 사회주의라니까요. 말이 자유주의 돌아다니고 우리가 활동하고 뭐 그런 거고 다 마찬가지야. 불필요한 세금도 많이 거두는 거고 다른 나라 이렇게 북유럽 같은 경우에 사회주의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는 보니까 나름대로 형평성도 있고 복지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첫째 뭐 증여세하고 재산세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는 금투세 이런 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뭐 세금 뜯을 만한 것들은 외국에 있는 걸 보고 아, 저 나라는 어떤 세금을 뜯지 해가지고는 세금 뜯는 것만 물색을 해가지고 세금만 들이다 뜯는다니까요. 금투세 같은 경우에도 스웨덴은 또 안 내. 저기 뭐야 독일에서는 금투세를 내는 것 같고 25%인가 뭐 아무튼 그렇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다니까. 좌파? 나는 약간 좌파 쪽으로 기울었던 중도파지 완전 좌파는 아니에요. 그리고는 나는 정치를 몰랐을 때였지.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거 알고는 좌파를 지지할 수가 없지. 그만해. 근데 뭐야 얘들 세력이 보니까 김대중 시절부터 해가지고는 약간 그런 끼가 있었던 것 같아. 예, 내가 조사해봤을 때 확실하게 내 말이 맞아요. 그리고 외국 문헌에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주의라고 나와요. 더불어민주당 딱 치면은 뭐 사회주의라고 나오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정당으로 대한민국의 민주당 정당 계보에 속해져 있다 그러잖아요. 제22대 국회 기준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저것만 봐도 쟤들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인 거라고. 예, 전문가들은 저 사회주의를 어떻게 사회주의로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사회주의지만 거기는 영국 법령 하에서 있는 사회주의고 나름대로 질서가 딱 어느 정도 잘 잡혀 있고 그래도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불만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는 저 나라는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나라고 워낙 다민족 국가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중국계 싱가포르언이고 그다음 또 3분 나머지 3분의 1은 또 뭐 말레이계고 그 외에 3분의 1 같은 경우 뭐 인도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그다음에 유럽, 미국, 뭐 캐나다, 전 세계의 국민들이 다 밀집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교육이 중학교까지예요. 기본적으로 교육을 중학교까지 해야 돼. 의무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의무 교육이 중학교였지만 국민 다 과반수가 다 고등까지는 나와요. 그러면은 어
국적 수준이 그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굳이 뭐 사회주의로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로 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런 것만 그런 저런 것만 봐도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주의 이념이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속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회주의가 뭔지 자유주의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거는 이념이에요. 이념 체제가 어, 자유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는 또 완전 100% 틀리다니까요. 저런 건 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인 거야. 이념 체제가 틀린데. 그리고는 내란 난 아무리 머리를 씻고 닦고 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을 부린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사회의 한 일인 어, 대학을 나온 지성인입니다. 생각을 했을 때 과거에는 좌파 쪽으로 기울었던 정도파 1인이 봤을 때는 내란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 있는 주사파 세력들이 좌파들의 물을 좀 흐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김대중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좌파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국회에도 진입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 음, 빨갱이가 많다라는 거죠. 빨갱이가. 뭐 아무튼 이런저런 뭐 빨갱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는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제 종북주의자에 관해 가지고는 읽으면서 우리나라는 뭐 하면은 종북주의자니 뭐 하면은 뭐 종북주의자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 말은 뭐 그만큼 굵직굵직한 사건에 보면은 뭔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여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은 항상 뭔가 굵직한 사건이 일어났어. 그게 여당을 탓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나라는 과거에 항상 간첩 이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일으키는 거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생각도 해본다니까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번 보세요. 과거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다 언제 일어났어? 야당이 집권을 안 하고 있을 때만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지령이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을 척결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는 첫째 뭐 다양한 뭐 이념 체제가 틀린 그런 당들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왜 세금 낭비잖아요. 세금 낭비. 세금 낭비라니까. 어, 뭐 계엄을 2시간을 한 것도 아니고 3시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군대를 이끌고 국회에 쳐들어가는 건 아니죠라고 닉네임 교열나기 님이 적어놨는데 정식 군인은 일부고 나머지는 아니고 그리고는 어,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군을 동원한다라는 말이에요. 계엄이라는 말 자체가 군을 동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에도 있는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대통령 뽑아놨지 이장을 뽑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라에 그런 세력들을 어떻게 척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렇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국민들이 옹호하고 민주당이 옹호한다라는 거는 난 그게 더 이상한 거야. 난 내가 봐서. 예. 그렇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고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반체제인 세력들을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난 더 이상한 거야.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줄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완전 우파로 돌아서게 된 거야. 그전에는 좌파성에 있던 중도파였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저기 뭐야 닉네임에 꿍 닉네임이야. 어? 누님 좌파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 우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념 체제를 알고 나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를 속인 거야? 국민들을 속인 거야. 기만한 거라니까요. 그리고는 저기 뭐야 이제는
정부도 대놓고 북한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북한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국민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몰래 몰래 쉬쉬쉬 하면서 달러 주고 하는 그런 거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제일 붕괴가 나고 열이 받치는 거는 김대중 정부 때 97년부터 해서 2001년까지 해가지고 IMF가 4년 만에 끝났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때 IMF 때 달러가 없어가지고는 나라가 망하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금모으기 운동했는 거 있잖아요. 김영삼 때. 그걸 가지고는 김대중 씨는 뭐 북한에 준 거야. 평화통일 운운을 하면서. 그 전에 물론 북한 쪽에서 뭐 불바다 어쩌고 그러면서 또 쇼지랄을 했었던 거였던 거지. 그래가지고는 겁먹어가지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불바다 쇼질이 20년을 넘게 해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있을 때 세 번이나 그렇게 쇼지를 한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돌아온 거는 누구만 힘들어. 대한민국 국민들만 힘든 거야. 개성공단 그거 어떻게 됐어요? 무산되어 가지고는 파산난 국민들 많죠.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그래가지고는 갔다가 죽어 돌아온 대한민국 국민이 총살당해가지고는 뭐 어느 군사 지역으로 가가지고는 그렇게 총살이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군사 지역 어떻게가 잘못 들어갔다고 총살시키면 그 통일되어 가지고 어떤 지역에 뭐 잘못 들어갔다 가면 지금 어떡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뭔가 뜬구름 잡듯이 평화통일 운운을 했던 게 이제는 확실해지는 거야. 여기 잠시 이렇게 저기 어디야 채팅창을 보면은 닉네임 슈퍼챗님 어제 잠깐 저녁에 들어왔죠. 자기 조정 어 무슨 조정 장치 그러더라. 자기 조정 장치인가? 저기 뭐야 국민연금 수급에 관해 가지고는 그것도 난 보니까 그 얘기할 때 들어오셨던 것 같아. 그 얘기할 때 안건을 우파 쪽이 안건을 낸 걸 보니까 실리적이고 참 좋아.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반적으로 캔슬을 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얘들은 처음 안건 나온 거는 일단은 캔슬을 하고 보자야. 나는 그런 마인드가 너무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난 내가 딱 봐가서 이거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찾아가 봤을 때 잠시만 내가 그걸 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는 좌파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좌파를 보고 있으면 막 짜증난다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왜 그런 소리를 듣는지. 야, 그냥 좌파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잠시만 뉴스 기사에 있거든요. 어, 여기 있다. 음, 이거야.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예요. 이걸 어제 여야당이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야당은 일방적으로 no 그런 거야. 근데 저게 괜찮더라고. 저게 뭐냐? 내가 읽어 드릴게요.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는 인구 구조, 그다음에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가지고는 국민연금 수급 기준을 자동으로 조정한다라는 제도예요. 그래, 쭉 보면은 어, 기대 수명이 늘어나가지고는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등 변화가 발생할 때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으로 소득 대체율을 낮추거나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 딱 들었을 때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적게 돈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럴 때는 GDP가 낮거나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그럴 땐 거야. 그럼 물가도 내려가겠죠. 그럴 때는 좀 그렇다라는 거지. 그런데 또 내는 사람이 많으면은 많이 받거나 아니면 적당한 내가 낸 만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낸 거 말고 또 다른 사람 낸 거 있잖아요. 그 프로테이지가 낮다 이러면은 좀 적게 받는 거지.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냈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저거는 누구한테 크게 적용이 되겠어요? 우리 때 아니면은 40대, 30대한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저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를 시행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떠냐? OECD 38개국 회원국 중에서 일본, 독일, 스웨덴 그리고 그 외에 24개국 다 그걸 도입을 한 거야. 그게 괜찮다라는 거지. 그리고 쭉 보면은 조금 이렇게 저거에 대해 가지고는 찬반은 있는 거는 같아요. 어떻게? 기대 수명이 감소하며 연금 수급 기간이 짧아지므로 연금 수급액이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대 수명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뭐 조금 더 오랫동안 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우리 때보다도.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도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외국에는.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에서 찬성하는 측은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나도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저게 괜찮은 것 같은 거야. 근데 반대 측은 연금 수급액이 변동이 될 수 있어 가입자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으며 연금 제도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연금 저거 하나만 딱 보고 사람이 살진 않잖아요. 다른 무언가도 좀 생각을 대처를 해놓으면서 사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집이 있고 쓸 돈이 없다. 그러면 연금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면은 집을 어떻게 정부에서 그걸로 해가지고는 또 준다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지. 국민연금 저것만 가지고 그렇게 생활이 돼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나는 잘 몰랐는데, 어, 그 나라한테 앵겨 붙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나라한테 의지해가지고는 그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당이 있으니까 그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나라한테 손을 벌려가지고 뭘 하자 이런 거는 개인 혼자면은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옹호해주고 지지하고 하는 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당은 나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야 뭐 6.25 일어나고 피난 생활이고 없이 그렇게 다들 지내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우리 나이 때부터는 뭐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기 이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요. 어, 그냥 오기 이모님은 채팅창 글은 내가 지웠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60대 후반, 70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나이 또래 60대 중반, 어, 내 나이 또래는 자기 자신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국가에 손을 벌린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좋아한다니까요. 아무튼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라고 하는데 다른 OECD 38개국 중에서 일본하고 독일 스웨덴에서는 채택을 취한다라는 거지. 자동 조정 장치. 그리고는 장단점은 있지만은 단점은 뭐 반대하는 쪽은 수급액이 변동될 수 있다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낸 이전에 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 또래도 어느 정도 받아지게 되고 저게 해당되는 나이 또래는 뭐 40대, 30대, 20대 점점 나이가 내려가면은 밑에 냈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라는 거지. 자, 오늘 주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외치고 그게 무슨 계엄이야. 계엄도 계엄 같지도 않더구만. 계엄 과거의 계엄이 어땠는지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는 80년대 5.18 계엄령 이렇게 한번 쳐봐요. 그러면 영상으로 많이 보여질 거예요. 보면은 아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은 계엄도 아니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얘들 지금 찌라시로 말 다 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총알을 무슨 놈의 그다음에 뭐 헬기
운송용 헬기였어. 운송용 헬기. 근데 나중에 얘들 말 바꾸죠. 아니라니까. 우리나라에 이적 행위를 하는 단체가 있다라니까요. 찌라시 뿌리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찌라시 뿌리는 것만 봐도 그런 거야. 국민의힘에서 뿌리는 찌라시는 찌라시도 아니야. 그 애들 뿌리는 찌라시는 엄청나다니까요. 음, 경제. 음, 오, 이제는 AI야, AI. AI라니까. 과거 산업혁명 이후에 단순 기계, 그 다음번에는 아날로그, 디지털, 그 다음 스마트폰, 그 다음번에 AI야. 확실하게 이제는 AI가 대세가 될 거야. 차세대는. 첨단 로봇, 합심 그러네. 로봇이야 이제는. 로봇에 AI가 첨가될 거다. 첨부가 될 거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2030년 지나고 나면은 확실히 달라지겠지. 삼성하고 현대하고 손을 잡았네. 미럴, 차배터리. 오랜 기간 서로를 견제하던 제 개의 라이벌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럴이 깊어지고 있다. 두 회사의 협력은 인공지능, AI, 배터리,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그래요. 보면 대기업들이 자기네들도 개발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이미 개발선에 뛰어든 중소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거겠지. 어떤 AI주는 LG에서 30%, LG 지분의 30%를, 7% 그랬던 것 같아요. 들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여기 보면은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뭐. 로봇, 첨단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그래요. 중국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미국 빅테크 등 선두 업체를 뒤쫓으려면 한국 대표 기업들이 손을 잡아야 한다고 두 그룹 총수가 뜻을 같이 한댔다는 거. 저건 진짜 저런 것만 봐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게 연약해 보이는 거지. 유튜브 나와가지고는 계속 뭐 나라가 뭐 힘드니 어쩌니 불안하다는 그런 그걸 심어주는 그런 영상이 있잖아요. 난 그래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정부가 그의 사무실을 덮쳐가지고는 그 애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한번 샅샅이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약간 사회가 어, 침울하다라는 그런 것을 자꾸만 그러는데 괜찮다고 그러는데 조금 이상해요. 분위기를 어둡게 조성하는 애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도 나와가지고는 자식들이 괜찮아 좋아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더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괜찮다 그랬잖아. 여기 둘이란다. 저기 뭐야 현대하고 삼성에서 딱 손을 잡았다라는 거지. 협력의 물꼬가 트인 건 2020년 5월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삼성 SDI 천안 사업장에서 한 첫 단독 회동에서 의기투합했다 그래요. 봐, 20년대부터야. 그리고는 그 결실은 어떻게 2023년 10월 나왔다. 삼성 SDI 배터리를 현대차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는 거야. 어, 봐요. 이렇게. 저 말은 뭐 이렇게 자본금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어, 대기업
놈끼리 이렇게 위인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도 없지 않아 있다니까요. 저거는 중소기업 살리자 살리자 그래 봐도 그렇게 해보니까 아니더라. 자기네들 있는 놈끼리 이렇게 뭉치니까 더 잘 된다라는 거겠지. 몰라. 아무튼 좋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버 나와가지고는 막 꿀꿀하게 막 말하고 하는 거 보면은 나는 그 전부 다 이상한 것 같아. 그렇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야. 아예 투기꾼이 있으면 투기꾼을 잡아내면 되는 거고, 사기꾼이 있으면 사기꾼을 잡아내면 되는 건데, 집값이 뭐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 알아서 사고 싶으면 사고 싶은 사람은 사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은 투자를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설레발이나 해가지고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더 분위기가 축축해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다가도 불안해서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여기 SIH 저런 애들이 뭐 주사파 세력들이라는 거야. 좌파에서 보낸 안티. 음. 저런 애들은 어쩌면은 북한 애들일 수도 있어요. 북한 애들일 수도 있다니까요. 삭제. 야, 너 나가라. SIH. 웬만해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렇게 적지 않아. 어떤 사람은 또 생각을 하겠지. 조금 무지한 사람? 아니야. 없는 사람들은 저기에 글 못 적어. 네, 불안해가지고 못 적는다니까요. 웬만하지 않으면은, 뭐 자기네들끼리 짜고 치는, 뭐, 저런 채팅창에 글 적고, 댓글 적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영상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영상에다가 또 댓글 적고, 그 다음번에는 또 구독도 해주고, 그 다음번에 또 뭐지? 좋아요도 눌러주고 하는 그런 마케팅들이 있어요. 음. 그런 그걸 하는 애들이 적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 주사파 애들, 오리지널 뭐, 그런 본인들한테 반체제인 영상들 있잖아요. 예, 그런 영상들한테 와가지고는 저렇게 안티짓을 한다니까. 예. 주사파는 좌파하고는 성향이 틀려요. 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파 세력들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좌파들의 물을 흐려놓기도 한다라고. 예, 그렇다니까요. 음, 영상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나도 공부하면서 라이브 해가면서 이렇게 전달을 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모든 게 다 섰다라는 거야. 민주당은 김대중 전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는 내려오던 그쪽 계열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과거 김대중 씨 같은 경우에는 1948년도에 광주에 공산당이 있었더라고. 조선신민당이라고. 예. 그리고 80년대 신민당이 또 있는데 약간 정치적 이념은 다른데 언뜻 봤는데 신민당에 관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왜냐면은 그 당시 때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랬지만은 조선신민당은 48년 46년도야 있었는데 광주에 있었더라고. 진짜 어 레닌 마르크스의 정치적 이념을 따르는 공산당 그거야. 그때는 소련이 상주하에 있을 때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당이 있었다라는 거지.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채팅창에 김재수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 또 아까 전에 그 현대하고 삼성 뉴스 계속 또 읽어보면요. 그래, 그 결실이
2020년부터 해가지고는 협력하던 그 물꼬가 2023년 10월에 나왔다. 어떤 식으로 삼성 SDI 배터리를 현대차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음, 근데 자꾸 뭐 삼성이 어떠니 현대가 어쩌니 뭐 공사 난 이렇게 어떤 현장에 건설 현장에 사고가 나는 거는 그거는 전 세계 어디나 다 있는 사고예요. 뭐 어떤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건설사만 그렇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의 경기가 나쁘지도 않는데도 뭐 나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지.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이 안 좋은 것처럼 고의적으로 꿀꿀한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한다라는 거야. 꿀꿀한 것처럼. 그런 거는 아무리 자기 밥벌이라고 하지만은 분위기를 흐려놓는 그잖아요. 예, 어떤 분위기? 그게 뭐야? 친구들끼리 다섯 여섯 명이 놀고 있는데 지 기분 안 좋다고 해서 한 명이 그 해피한 분위기를 다 흐려놓는 거 그거나 똑같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영상은 정부에서 손을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난 내가 한 번씩 보면은 정치계를 들여다 보니까 열이 받쳐가지고는 어, 대통령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나쁜 거죠, 안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영상들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거는 좌파든 우파든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예. 대통령 욕하는 거. 예. 우파를 욕하는 우파 대통령, 뭐 좌파 대통령 할 거 없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예, 조금 이렇게 서로를 비방하는 그런 그게 그러니까 우파가 좌파가 그러니까 우파도 그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서로 서로가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딱 이제 확실하게 색이 가려서 지는 거야. 그리고 의원들 이름을 조금 알고 나니까 좀 더 확실하게 알 것 같고 단정한님 채팅창에 단정한님이네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마마네가 원래 몇 시에 오픈을 하냐? 7시에 먹방 뉴스를 진행을 해가지고는 8시 반 아니면 8시쯤에 해가지고 종료를 하거든요. 지금 거의 뭐 56분을 했어. 일어나가지고는 또 늦어가지고는 와 싶어가지고는 아 그냥 하지 말아버릴까? 하다가 아 아니야 오늘은 해야 돼. 그저께는 새벽에 이 주사파에 관해서 이렇게 다시 본다고 왜 좌파들이 약간 색을 가린다고 뭐 뉴라이트 어쩌고 그러면서 새로 또 말을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는 또 집어넣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는 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음, 조금 늦게 자면서 어, 너무너무 늦게 일어났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7시 40분쯤에 눈이 떠져가지고는 막 깨가지고 진짜 눈곱도 못 떼고 그래도 다행이다 아침에 선글라스 착용하니까 그러고는 어, 방송을 하는 거죠. 하하하 다 맞는 말씀요. 항상 감사합니다. 단정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공감해가면서 해주는 분이 계셔서 되게 좋아요. 막 좌파 애들 들어와가지고는 그럴 때면 막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런 애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는 정리하면은 그거 아니야. 예. 원격으로 해가지고 적을 거야, 분명히. 내가 IT 쪽에 있어가지고는 대충 알죠. 예. 아무튼 시청 감사하고요. 오늘 수시청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지만은, 그리고는 건설 현장에서는 항상 사고는 다반사다라는 거죠. 좌파는 생각이 없죠요. 네, 단정하니. 거시적으로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
이렇게 좌파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념은 나는 몰랐는데 보니까 어, 거시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딱현 시점만. 그러니까 그들 혹시 좌파가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혹시나 자기네들이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소외시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좌파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을 없애고 자유민주주의로 가고, 그러니까는 2025년 이후부터는 사회주의 뭐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 정치적 이념으로 취하고 그 속에서 좌파 우파 나눠지면은 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몰라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이 정치적으로도 모멘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연세 드신 분들을 생각을 해가지고는 정치적 이념 체제를 채택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생각을 해가지고는 채택을 해야지.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지 사회주의 아니에요. 예. 여기 내가 펴놓은 거 있어요. 이거는 외국 문헌이에요. 한국 애들은 젊은 애들은 딱 검색해 보면은 안다니까 나오잖아 사회주의라고. 네, 사회주의예요. 아무튼 시청 감사합니다. 이제 마마 종료할게요. 31, 30만 명이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4명, 5명 이랬는데 이제 종료할게요. 바이바이. 종료.